너 머리 한번 빠져볼래? 자, 중국어 방 나오는데 심리철학 중간이고요. 심리철학 봅시다. 좀 긴데요. 내용은 이거 쉬워서 별거 없었어요. 빨리 봅시다. 자, 심리철학에서 동일론은 의식이 뇌의 물질적인 상태와 동일하다고 생각한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니네 그런 거 있잖아. 영혼이라는 게 따로 존재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호르몬의 작용일 뿐일까? 그러니까 뇌의 상태에 따라서 기분이라는 게 바뀌는 거잖아. 그 호르몬이 작용하는 거잖아. 그냥 특정한 호르몬이 나와서 내 기분이 바뀌는 거지 내 영혼이 따로 기분이 따로 존재하고 이런 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와 달리 기능주의는 의식은 그냥 기능이면서 서로 다른 물질에서 같은 기능이 구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때 기능이 뭐냐? 기능이란 어떤 입력값이 주어졌을 때 특정한 출력값을 내놓는 거. 야, 이거 뭐라고 불러 우리? 이거 함수잖아. 어떠한 입력값이 들어갔을 때 똑같은 입력값이 출력값이 나오면 그걸 우리는 함수라고 부르는 거잖아. 그래서 함수적인 기능을 한다라고 정의한대요. 기능주의는 기능주의에선 의식을 뭐처럼 생각하는 거야? 함수처럼 생각하는 거야. 함수처럼. 그래서 함수적 역할의 일치는 입력과 출력의 쌍이 일치함을 의미한다는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실리콘 칩으로 구성되어 있는 로봇이 찔림이라는 입력값에 대해서 고통이라는 거를 출력을 한다면 로봇과 우리는 같은 뭐를 가지는 거야? 의식을 가지는 거야. 같은 기능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이처럼 기능주의는 의식을 구현하는 물질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가 않대. 그러니까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야? 입력값과 출력값만 같으면 그냥 같은 의식을 지녔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게 기능주의야. 그래서 설은 기능주의를 반박하는 사고 실험을 제시하는데 중국어 방안에 중국어를 모르는 사람 한 사람만 있다고 치자. 그는 중국어로 된 입력이 들어오면 정해진 어떤 룰이 있어서 그 룰에 따라서 중국어로 된 출력을 뱉어내. 중국어를 안다고 모른다고? 모르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그 방에 들어갈 때 규칙이 있겠지. 뭐 땡땡땡땡이라는 얘기가 들리면은 땡땡땡 삐삐삐삐라고 대답을 하시면 돼요라는 규칙만 알려줘. 그러면은 중국어를 아는 사람은 어떤 그 땡땡땡땡이라는 중국어를 듣고 나서 의미를 해석한 다음에 그에 따른 행동을 하겠지. 뭐 앞으로 두 발자국 가시오라고 하면은 이렇게 출력값을 내놓을 거야. 그런데 중국어를 모르는 사람은 땡땡땡땡이라는 소리가 들리면 앞으로 두 발자국 그냥 걸어가세요. 자, 그럼 두 사람의 의식이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냐?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이 들어가는 중국인들과 그냥 규칙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로봇처럼 사용한 거지, 인간을. 중국어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라고 쳤으면 그 둘 사이의 의식은 같다라고 보지 못한다라는 게 이 중국어방 실험의 의의예요. 그래서 같은 의식이 아니지. 중간에 사고 과정의 흐름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AI 같은 거야. AI가 문학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들어가는 입력값에 따른 출력값을 내놓는 게 AI잖아. 근데 뭐 요즘 인공지능은 좀 다르겠지만, 근데 문학이라는 거는 너희가 읽고 나서 어떤 화자의 감정이라든가 생각을 의미를 분석하고 만들어내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너희가 독해를 하는 거잖아. 그거랑 AI랑 같냐고. 다르다고. 그래서 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설에 의하면 방 안의 사람은 중국어 사용자와 함수적인 역할이 같지만, 그러니까 중국어를 모르는 놈과 중국어를 아는 놈의 역할은 같냐 다르냐? 앞으로 두 발자국 감. 똑같은데 이 출력값이 똑같으니까 중국어를 아는 게 아니야. 기능이 같으면서 의식은 다른 사례도 있다라는 게 설의 중국어방 실험이네. 자, 그러면 정리해서 말을 해드리자면 중국어를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은 동일한 입출력을 하지. 하지만 입출력 간의 이해 여부와 의식의 상태가 다르지.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의식으로 볼 수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이게 설의 중국어방 실험이야.
동일론, 기능주의, 설 모두 의식에 대한 논의를 의식을 구현하는 몸의 내부로만 한정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쨌든 의식이라는 게 인체 내부에서만 일어나는 상태다라고 지금 셋 다 얘기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의식의 하나인 인지, 즉 무언가를 알게 된다라는 것은 몸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과 맞물려 버려진다. 너희가 인식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 아니야? 너희가 무언가를 알게 되었다라는 건 특정한 외부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알아가게 되는 거잖아. 그럼 이 의식이라는 건 외부 환경과 별개로 존재할 수가 없지 않느냐라는 거야. 왜 그거를 왜 인간 신체 내부에서만 찾으려고 그래? 외부 환경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판단을 해야지 어떤 의식인지가 판단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다고요. 몸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과 맞물려 버려진다. 기억이 나지 않는 정보를 노트북에 저장된 파일을 열어봐서 확인하는 것이 한 예이다. 그러니까 자, 인간이 이렇게 있는데 현우죠? 인간이 이렇게 있는데 너무 큰 거야. 좀 지금 기능주의, 설, 동일론 모두 그냥 의식에 한정된 범위를 신체 내부로 결정짓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기억났다라고 하는 행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예를 들어 기억이 났다라는 거. 그러면 외부에서 어떠한 환경이 주어지지 않는 상태로 기억을 하고 있을 수도 있지. 그냥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그럼 외부 환경이랑은 상관이 없는데 내가 기억이 잊고 살았어. 그래서 잊고 살다가 노트북에 내가 옛날에 저장돼 있는 파일을 보다 보니까 아 이런 게 있었다. 맞아. 이런 게 있었어 라고 기억이 지워져 있는 상태에서 되살아났어. 이거는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은 상태인 거잖아. 그래서 외부랑 연관되어 있는 의식이 있고 그냥 의식만 있을 수도 있고 왜 자꾸 이거를 별개로 분리하려고 하느냐. 외부 환경도 의식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지워줄게. 그래서 이 몸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과 맞물려 버려진다. 기억나지 않는 정보를 노트북에 저장된 파일을 열람해서 확인했으면 외부 환경이 나의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인 것이네. 그래서 로렌즈의 확장인지 이론은 이를 설명하는 이론이네. 자, 그럼 확장인지 이론은 무슨 얘기일까? 인간의 의식에 외부 환경이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겠지. 그에 따르면 인지 과정은 주체의 심적 상태가 생겨나게 하는 과정이래. 아, 내가 외부 상황을 인지함으로써 나에게 특정한 심적 상태가 만들어지는 게 인지구나. 그래서 기억이나 믿음의 심적 상태의 예이다. 심적 상태는 어떤 것에도 의존함 없이 주체에게 의미를 나타낸다. 아, 그러면 여기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심적 상태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어 무엇인가를 기억하는 사람은 자기의 기억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다른 거에 힘을 빌릴 필요가 없지. 난 이미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와 달리 파생적 상태라는 게 있는데 파생적 상태는 주체의 해석에 의존해서만 또는 사회적인 합의에 의존해서만 의미를 나타내는 상태로 정의된다. 앞의 예에서 노트북에 저장된 정보는 전자적 신호가 나열된 상태로 파생적 상태이다. 자, 그러면 외부를 뭐라고 본다고? 자, 그러니까 너희가 노트북에 내가 이렇게 이게 원생 정보거든? 내가 이거 전부 다 외우고 있을 것 같아? 전부 다 못 외우고 있어. 근데 여기 기록이 돼 있잖아. 김강민이네? 너야? 이
전화번호 내가 안 외우고 있겠지. 네 주소도 안 외우고 있단 말이야. 근데 어딘지 난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까먹고 있었어. 그랬는데 자 얘는 스스로 의식을 가지는 거야? 아니지. 그냥 전자기적 신호에 따라서 저장돼 있을 뿐이잖아. 근데 내가 이거를 보고 아 맞다. 이 새끼 초등학교 때 이렇게 생겼지? 이 새끼 상하동 쌍용 3단지 307동 1302호 살지? 라는 기억이 생겼어. 나는 파생적인 상태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졌어? 기억이라는 심적 상태가 만들어졌네. 아, 왜 너무 개인적인 거였어? 네? 참. 왜 권병준 또 써 있어? 그 누군가의 집도 내가 알 수 있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주체위 열람된 후에도 노트북의 정도는 여전히 파생적인 상태야. 자, 내가 그러면 이거 열어봤어. 내가 이거 열어본다 그래서 이거 상태 바뀌어? 안 바뀌어. 여전히 그냥 전자기적 정보일 뿐이야. 하지만 나의 심적 상태는 변화가 왔지. 얘가 여기다가 영향을 미친 거지. 그래서 로렌즈에게 인지 과정은 파생적 상태가 심적 상태로 변화되는 과정이 아니라, 이해됐냐? 파생적 상태를 내가 조작함으로써 심적 상태가 생겨나게 하는 과정이다. 기억이 생겨났다. 됐어? 그래서 너 1302호 사는 거 내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지? 몰랐는데 파생적 상태를 내가 인지함으로써 나는 기억이라는 심적 상태가 생겨나게 됐다고. 그래서 심적 상태가 주체 몸 외부로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야, 확장되는 거면 뭐 하는 거야? 기억이 더 생기는 거. 그치, 기억을 내가 이거를 내 기억으로 바꾸는 거잖아. 그게 가능하냐고. 그럼 내가 그럼 컴퓨터를 내 몸 안으로 집어넣겠다는 얘기야? 컴퓨터 칩을 뇌에다가 심으면은 그건 뭐 모르겠다. 그래서 심적 상태를 생겨나게 하는 인지 과정이 확장되는 것이다. 이해됐죠? 이러한 확장된 인지 과정은 인지의 주체의 것일 때에만, 다시 말해 환경의 변화를 탐지하고 그에 맞춰 행위를 조절하는 주체가 통합되어 있을 때만 성립할 수 있다. 자, 즉 로렌즈에게 주체 없는 인지란 있을 수가 없다. 내가 없어. 그럼 기억도 없는 거야. 내가 없는데 어떻게 인지 과정이 있을 수가 있어. 따라서 인지라는 과정은 누구가 중심이 되는 거야? 주체라는 나. 아까 이 그래서 확장인지 이론은 의식의 문제를 몸 안으로 한정하지 않고 바깥으로까지 넓혀 설명한다는 의의를 지닌다. 그러니까 나의 심적 상태는 특정한 외부 환경에 뭐를 받을 수 있다? 영향을 받을 수 있다까지 가는 게 로렌즈의 확장인지 이론이고요. 넘어가시면 이거는 지 주장입니다. 이거는 주장하는 거예요. 읽어보시면, 그래서 정리해보면 로렌즈의 확장인지 이론은 뭐야? 요약하면 어떻게 되냐? 어디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외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근데 동일론, 기능론 하는 애들은 전부 다 뭐만 얘기하냐? 외부 환경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주체의 내적인 상태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었는데, 로렌즈는 약간 바깥으로 범위를 넓혀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 정도의 차이고요. 자, 일반적으로 지각이란 몸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사물에 대해 아는 것을 의미한다. 다 인정? 넘어갈게. 이러한 지각을 분석할 때 두 가지 사실에 직면하는데, 첫 번째, 나와 내가 지각하는 사물은, 대상은 물질적 세계 안에 있어. 부정할 수 있는 사람 없지? 인지 과정은 구체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물질 세계 안에서, 현상계에서 일어나는 거야. 둘째, 그 사물에 대한 나의 의식은 다른 세계에 있다. 야, 니네 영혼,
너희 소울을 그러니까 영혼을 구체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새끼. 그거 뭐 본다는 얘기냐? 귀신 본다는 얘기야. 그건 정신병이지. 볼 수 없지. 물질 세계의 정신은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의식은 어디에 있다? 다른 세계에 있다고. 형이상학적 세계에 있는 거지. 그래서 즉 몸으로서의 나는 사물과 같은 세계에 속하는 동시에 의식으로서의 나는 사물과 다른 세계에 속한다. 인정? 영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혼이라고. 이에 대해 객관주의 철학에서의 입장은 또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의식을 포함한 모든 것은 물질로 환원해서 의식은 물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거나 이거 누구랑 아까 비슷한 얘기냐? 여기 동일론이랑 비슷한 얘기구나. 동일론자구나. 의식을 물질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실체로 규정함으로써 의식과 물질의 본질적 차이를 주장하겠다. 자, 이 새끼 누구랑 비슷하냐? 이거 뭐랑 비슷해? 야, 플라톤의 이데아랑 뭐가 달라? 플라톤의 이데아랑 같은 얘기 아니야? 형이상학적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를 인정하는 입장인 거잖아. 그렇잖아. 영혼에 대해서도 같은 얘기고 형이상학적인 얘기를 인정하겠다는 거네. 전자에 의하면 지각은 사물로부터 감각 자극에 따른 주체의 물질적인 반응으로 이해되며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지각이라는 건 내가 촉감이라는 걸 예를 들어볼게. 나 이거 만졌지. 여기에 뭐가 생겼을 거야? 전자기적 신호가 생겼을 거야. 전자기적 신호가 신경을 타고 돌아가서 내 뇌에 있는 뉴런을 건드리고 촉각되는 피질이 반짝하고 움직였을 거라고. 아, 이 지각이라는 건 뭐다? 그냥 물질적인 세계에 있는 것뿐. 니네 갑자기 막 뭘 하고 싶어. 그거 뭐에 작용을 보냐? 니네가 하고 싶은 건 뻔하잖아. 그거밖에 없는 거 아니야? 니들 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테스토스테론의 그냥 작용일 뿐이야. 테스토스테론의 작용일 뿐이라고. 조용히 해. 사족을 달지 마. 그래서 물질적 반응으로 이해되며 후자에 의하면 지각은 감각된 사물에 대한 주체의 의식, 판단으로 이해된다. 자, 그럼 전자는 그냥 물질적인 세계만 인정을 하는 놈이었는데 후자는 뭐였어? 형이상학적인 정신, 영혼을 인정하는 거야. 자, 알미라고 하는 것,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보고 나서 이거를 뭐 내 영혼이든 정신이든 나만의 이데아에다가 그것을 저장하는 과정이라고. 그래서 의식 판단으로 이해된다. 이처럼 양자 모두 주체와 대상의 분리를 전제하고 지각을 이해한다. 자, 어찌 됐든 간에 물질적으로 파악하는 새끼든 영혼을 따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새끼든 간에 뭐를 나눠놓는 거야? 주체와 대상을 나눠놨다는 얘기는 나와 외부 세계를 떼놓고 얘기했다고. 어디에 중점을 두고 계속 얘기하는 거냐? 전자 후자로. 주체에 중점을 놓고 얘기하고 있어. 외부 세계는 별로 생각을 안 한다고. 그런데 주체와 대상은 지각 이전에 이미 확정되어 각각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봐봐. 이렇게 말을 먼저 바꿔줄게. 고3 수준이니까. 선언적으로라고 바꿔도 되냐? 경험하기 이전에 이미 주체와 객체가 나눠져 있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이제 한영진을 보기 전에 원래 한영진이 존재했고 내가 따로 존재했어. 그렇기 때문에 내 인지 과정에 한영진이 있었다고. 맞아? 여기까지 됐어? 근데 과연 그럴까? 하지만 지각은 주체와 대상이 각자로 존재하기 이전에 나타나는 얼티밋 체험이래. 예를 들어 다른 사람과 손이 맞다 할 때 내가 누군가의 손을 만지는 동시에 나의 손 역시 누군가에게 만짐을 당하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상호 간의 지각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고 주체와 객체는 분리될 수가 사실 없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만져진다. 감각하는 것이 동시에 감각이 되는 얽힘의 순간에 동시에 일어나잖아. 동시에 일어나는 순간에 나는 대상을 구별한다. 아, 그러면 주체와 대상이 원래부터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언제 나눠진다고? 경험하는 딱 그 순간에 나눠지게 되는 거라고. 그 전까지는 몰라. 왜냐? 자, 생각해봐. 여기 아무도 없어. 여기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다고 치자. 그러면 나는 너희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한 번도 너를 만나본 적이 없는 거로 가정을 하잖아. 난 김강민이라는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 그리고 김강민의 친구들이 김강민에 대해서 얘기한 적도 한 번도 없어. 그러면 나라는 사람은 김강민의 존재라는 걸 김강민이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 나는? 없지. 왜? 한 번도 경험해본 적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선언적으로 김강민이라는 객체가 따로 존재하고 내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원래 인간은 어디에 중심으로 사니까? 나 중심으로 사니까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으면 그냥 없는 거야. 내가 근데 어느 순간 김강민을 목격했어. 그 순간에 김강민도 나를 목격했고 그럼 이제 서로가 구별이 되는 거라고. 나에게는 김강민이 대상이 되는 거고 김강민에게는 내가 대상이 되는 식으로 경험의 순간에 나눠지게 된다라는 얘기야. 이해되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겠지? 위에 있는 거랑? 그래서 지각이라는 얽힘의 작용이 있어야 뭐가 된다고? 주체와 대상이 분리될 수가 있어. 다시 말해 주체와 대상은 지각이 일어난 이후에 비로소 확정이 되는 거야. 따라서 지각과 감각은 서로 구별이 되지 않아. 왜? 암과 경험은 동시에 일어나니까 구별될 수 없다고. 지각이 알미고 감각이 느낌인데 이건 동시에 일어나요. 지각은 물질적 반응이나 의식의 판단이 아니라 그냥 체험인 거야. 내가 하는 체험인 거고 지각은 나의 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각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결국에 모두 내 몸이라고. 그러니까 니네 컴퓨터 게임할 때 혹시 뭐 트리플 A급 고사양 게임을 한다거나 뭐 GTA 같은 거 돌리면 너네 그걸 렌더링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건지 아냐? 모든 세계를 미리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캐릭터가 카메라를 이렇게 비추는 동시에 그게 움직이면서 밝혀지는 게 아니야. 카메라의 시야에 따라서 애초에 렌더링이 생기는 거라고. 움직이면서 동시에 생기는 거라고. 그러면 내가 카메라 뒤쪽으로 돌리기 전에 뒤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각하는 동시에 생기는 거라고. 그래서 그걸 따로따로 나눌 수 없다라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볼게요. 문제는 뻔합니다. 자,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이 정리했대요. 가와 나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거. 기능주의를 소개한 후에 가는 기능주의를 소개한 후에 뭐와 뭐가 같지 않다는 설의 비판을 제시하고 있다. 설이 한 얘기가 뭐였냐? 중국인 방에 뭐 중국어를 모르는 사람과 중국어를 아는 사람을 갖다 놓고 나서 둘이 같은 입출력을 한단 말이야. 둘이 같은 기능을 가지는 함수적인 역할을 하지만 둘의 의식 과정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 아니야? 그래서 기능, 즉 함수적인 역할은 같다. 하지만 뭐는 다르다? 의식과 함수적인 역할은 다르다라는 게 중국인 방의 논증이었고 그래서 답은 1, 2번 중에 있겠네. 그리고 인지 과정이 몸 바깥으로까지 확장된다고 주장하는 누구의? 로렌츠의 확장인지 이론을 설명하고 있고 나는 인지 중에서도 감각기관을 통한 인지, 즉 지각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 나는 지각에 대한 객관주의 철학의 입장을 비판하고 땡땡으로서의 지각을 주장하고 있다. 객관주의 철학은 애초에 물질적 반응이 객관주의 철학이었으니까 답이 1번밖에 나올 게 없겠네요. 너무 쉽다 문제가. 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네요. 동일론자들은 뇌가 존재하지 않으면 의식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의식은 곧 뇌의 물리적인 반응일 뿐이라며.
그래서 뇌가 없으면 당연히 의식도 없겠지. 맞는 말이죠. 설은 중국어방 안에 중국어를 아는 사람의 의식이 중국어를 모르는 사람의 의식과 다르다고 볼 것이다. 로렌즈는 기억이 주체 몸 바깥으로 확장되는 게 아니라 영향을 받는 거지. 내가 점점 뭐 확장되고 뭐 점점 현우처럼 커지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 형 1학년 때보다 지금 많이 커졌잖아. 한 25kg 정도. 그러니까 부피로만 따져도 엄청나게 많은 부피가 커진 거잖아. 의식이 확장된다는 건 저렇게 된다는 얘기야. 3번이죠. 로렌즈는 인지 과정이 파생적 상태를 조작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외부적인 상황에 영향을 받으면 인지 과정이다. 노트북에 저장된 정보가 그 자체로는 심적 상태가 당연히 아니지. 당연히 아니지. 파생적 상태라고 얘기를 했었죠.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걸 찾으랍니다. 기억이 뭐였냐면 어디냐? 지각과 감각은 서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답이 몇 번이에요? 2번이네요. 이거 너무 힘들어요. 동시에 일어난다. 그래서 감각과 지각 모두 물질 세계에서 이루어진다? 이건 기억의 이유가 될 수가 없고요. 그래서 뭐 적절한 건 답 2번입니다. 지각은 몸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감각도 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네, 몸의 체험이다라고 마지막 단락에 다 들어가 있었죠. 안 되고요. 지각은 의식으로서의 주체가 외부 대상을 감각하여 판단한 결과이다. 이거 왜 안 돼요? 기억의 이유가 아니에요. 말 자체는 맞는데 기억의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주체와 대상이 분리되기 이전에 분리가 되기 이전에 감각과 지각이 분리된 채로 존재한다? 이상한 말인데 이건 그냥 말 자체가 이상해요. 그리고 기억은 동시에 일어난다고 했단 말이지. 자, 4번 넘어가서 볼게요. 자, 가나를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랍니다. 빛이 완전히 차단될 암실 A와 B에 두 명의 사람이 있는데 A는 막대기로 주변을 더듬어서 사물을 인식한대요. 막대기 사용에 익숙한 A는 부딪힌 막대기의 진동을 통해서 사물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B는 초음파 센서로 탐지한 사물의 위치를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BCI를 통해서 전달받는다. 이를 통해 B는 사물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BCI는 사람의 뇌, 컴퓨터를 연결해서 외부 정보를 뇌에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이래요. 자, 그러면 막대기에서 느껴지는 진동, 파생적인 상태인 거지. 그 다음에 BCI에서 컴퓨터가 인지한 정보, 파생적인 상태인 거지. 그게 내 뇌로 들어와서 특정한 기억이 되면 우리는 그게 심적 상태가 되는 거고 R이라는 심적 상태를 일으키는 거잖아. 한번 문제를 봅시다. 가의 기능주의에 따르면 A와 B가 암실 내에 동일한 사물의 위치를 묻는 질문에 동일한 대답을 내놓겠지. 동일한 입력값. 이게 뭐가 돼? 질문이 기능론자들은 함수로 처리할 거잖아. 그러면 대답이 뭐가 돼? 이게 출력값이 되는 거지. 그러면 A와 B가 같은 대답을 내놓겠지. 여튼 둘 다 인식을 했다며. 그럼 같은 대답을 내놓으니까 의식의 차이가 없다. 이 출력이 동일하면 같은 의식이다. 맞는 말. 가의 확장인지 이론에 따르면 BCI로 암실 내의 사물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B의 인지 과정인 경우 B에게 사물의 위치에 대한 심적 상태가 만들어지겠군. 컴퓨터 정보인 파생적 상태에 의해서 뇌의 R이라는 심적 상태가 만들어지겠군. 이게 확장 인지 이론이었네. 맞는 말이죠? 문제 없죠? 이해 안 되는 사람 없지? 태연아, 뭘 끄덕거려? 못 알아들었잖아 너. 알아들었냐? 뭔데 이게? 야, 확장 인지 이론이 뭐야, 박상찬? 왜? 확장 인지 이론이 뭐냐고. 인지 이론이 이제 확장이 뭐야, 확장 인지 이론? 외부
왜? 파생적 상태를 어, 인지해가지고 심적 상태가 만들어졌다. 박상천 씨 뭐하냐? 가의 확장인지 이론에 따르면 암실 내의 사물이 부딪힌 막대기의 진동은 A의 해석에 의존해서만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그 진동은 파생이 아니야. 야, A는 막대기 사용에 되게 익숙해. 원래 장님 새끼였나 봐. 그래서 딱 느끼면은 그 진동을 딱 느끼면서 아, 이 진동수에 따라서 이 물체가 고체인가 보다, 말랑한가 보다, 뭐 딱딱한가 보다를 인지할 수 있어. 근데 현우처럼 막대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현우는 막대기가 없으니까 막대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으면 현우가 딱 해서 진동을 느꼈다 그래도 그 진동에 따라서 이 물체의 물성을 파악할 수가 없겠지. 그러면 그 진동은 누구에 의해서만 이해가 되는 거야? A에 의해서만 이해가 되는 거잖아. 그럼 파생적 상태가 맞는 거잖아. 전 1200RPM 느껴져. 파생적 상태지. 자, 파생적 상태인지 이해가 안 되면 본문에 써 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네. 주체 해석에 의해서만 된다고. 그러면 진동이 아무도 없어. 그냥 막대기가 물건을 때려서 진동했어.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인지하지 않았어. 그거는 파생적 상태가 아니지.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거를 다 이해를 해줘야지 파생적 상태라고. 그죠? 그래서 여기 답이 3번입니다. 아니겠군에서 여기가 아닙니다. 파생적 상태입니다. 나에서 몸에 의한 지각을 주장하는 입장에 따르면 막대기에 의해서 A가 사물의 위치를 아는 경우에 막대기는 A의 몸의 일부라고 할 수 있겠군. 야, 나에서 얘기하는 건 결국에 지각하는 건 나의 몸이라고. 그러면 막대기도 나의 몸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고. 그럴 수 있지. 너 없잖아. 뭘 자꾸 있는 척해. 형 주먹. 뭐 없어요? 뭐가? 방금 쌤이 나의 몸이라고. 아, 나이 나이 몸에 아이고. 뭐 없다 그러지 않았어? 아이 그만해. 미친 새끼들 아니야. 이게 어디로 새어나갈 줄 알고 미친놈아. 영상 찍고 있어. 자중해. 쟤 나만. 김강민 뭐라고? 재현아 뭐라고? 나의 몸엔 막대기가 없다고? 강민아 뭐라고? 좀 뭐예요? 이거 김강민이 얘기했잖아. 네. 맞지? 근데 스타트는 최현우가 끊었어요. 근데 재현이가 옆에서 끄덕끄덕하면서 봐주고 있어. 지랄하지 마라 진짜. 야, 나에서 의식을 물질로 환원하는 입장에 따르면 PCI에 입력된 정보로부터 B의 지각이 일어난 경우 PCI를 통해 들어온 자극이 B의 물질적 반응이 일어난 것이겠군. 그렇지. 결국엔 모두 다 몸이라고 퉁쳤을 때 PCI에서 전자적 정보가 왔다리 갔다리 변화하는 것도 결국 내 몸이 바뀌었다라고 이해해야겠지. 모든 거는 그냥 몸이라고 보는 경우가 나의 입장이니까 그래요. 넘어가서요. 5번에 단어상 가장 가까운 의미로 사용된 건 4번입니다. 단어의 뜻을 알아보기가 뒤에 뭐 있냐? D가 뭐냐? 안 보여 왜? D.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아무것도 의존할 필요가 없다.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지각하기 위해, 알을 위해 사전을 펼쳤다. 답 4번이고요. 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시장부열의 법 봅시다. 영상은 또 끊었다가 가야지. 이거는 못 쓰는 영상.